한겨울입니다. 내리는 눈을 보고 있노라면 절로 마음이 설레는데요. 눈이 언제나 반가운 건 아닙니다. 혹독한 추위를 몰고 오기도 하고 세상을 하얗게 뒤덮어 길을 잃게 만들기도 하죠. 진부령 고개를 넘어가는 길. 이 길 너머에 눈 많기로 소문난 마을이 있답니다. 눈을 치우는 주민 한 분을 만났습니다. 여기가 그렇게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인가요? 한 뭐 2, 3m도 오고 그랬어요. 예, 한 번에. 아니면 겨울 내내. 아니야, 하루 한 번에. 그러니까 한 일주일씩 막 눈이 계속 내릴 때가 있었어요. 왜 이제는 하도 이렇게 뭐 살아보니까 크게 불편한 것도 없어요. 일년의 반이 겨울인 강원도의 오지마을. 하루가 멀다 하고 눈 소식이 이어집니다. 또 왔어요. 또 왔어요? 아무것도 아니거든. 눈에서 씻는 설피입니다. 지금 이 동네 사람들이요. 애부터 어른까지 전부 다 스키들 자격증 다 선수 저기 가르쳐 자격증 다 있어요. 누구나 뭐 개라 소리 다 있는. 눈에 갇혀도 좋다는 흘리 사람들. 이 마을이 궁금해집니다. (46번) 국도를 따라 굽이굽이 달리다 보면 태백산맥을 넘는 고개가 나옵니다. 영동과 영서를 잇는 진부령입니다. 모퉁이를 돌 때마다 주인 잃은 차들이 서 있는 하늘 아래 첫 동네. 강원도 고성군에 자리한 흘리입니다. 1000m가 넘는 높은 산들로 둘러싸인 데다 짙은 안개와 눈바람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아 흘리라는 이름이 붙었답니다. 전국이 가물었던 1월 초, 흘리만은 예외인가 봅니다. 눈이 제법 많이 쏟아지는데요. 마을 입구에서 뭔가 끌고 가는 어르신 한 분을 만났습니다. 한 10년 넘었겠지 여기는. 이제 아주 완전 잘 됐네. 그러니까 아주 완전 자연적인 거. 칡입니다. 뭐 드릴 거야 조금? 아유, 이거 칼 먹고. 선뜻 칡 한 토막을 건넵니다. 어디 사신다고요? 근데 여기서 한 1km 가면 돼, 1km. 1km는 꽤 1km. 먼데요. 아니면 그 1km면 건. 예? 이 카메라요. 이거는 뭐 하시는 거죠? 아니, 하면 살경. 이제는 살경 찍고 그래요. 살경 보여드릴까요? 수년간 찍은 사진에는 고향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담겨 있습니다. 칼
있으면 큰 거 드리는데 칼이 없고. 또 뵐게요. 설국으로 변한 흘리. 한참을 걸어도 눈길만 이어집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을 때 드디어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따라가 보니 커다란 트랙터가 있습니다. 강아지 키만큼 쌓인 눈, 좋게 50cm는 돼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눈을 치우려는 모양입니다. 트랙터가 지나가자 길이 열립니다. 흘리에선 집집마다 제설 장비가 필수입니다. 눈을 치우는 건 주민들의 몫이죠. 집 앞에 쌓인 눈도 상당합니다. 지금은 아까보다 덜 오는 거예요. 막 뺀도 없었어. 서울은 눈이 안 와요? 눈이 이만큼씩 왔어요. 아까도 이만큼 왔더만 이만큼. 눈 겨우 아까 밀었잖아. 짐승들이 아까도 보니까 뭐 짐승이 내려왔다 갔다 그러는 것 같아. 큰 짐승이. 그 밤에 뭐 못 나가잖아요. 무서워서. 무슨 짐승이요? 돼지 아니면 뭐 이런 고라니 같은 게 내려오지. 할아버지는 아버지 때부터 흘리에서 살았답니다. 감기들은 사건 사는 게 이래 살아가지고. 눈 좀 잠깐 쳐놓고 괜히 나섰다가 집에도 못 들어온다고 눈에 풀려가지고 한다 그러더라고. 아, 눈이 풀려요? 눈에 풀린데 그러니까 이제 사방의 길 같으니까 헤매다가 그거 해가지고 뭐 길이 엇갈리는 거 그런 저거지. 걔가 눈에 그래서 눈에 파묻혀 죽는다 그런 소리도 많이 났다고. 날씨 덕을 보는 것도 있습니다. 얼었어 애기. 안 얼은 걸 가져가야지. 영하의 기온은 천연의 냉장고가 되죠. 고구마 봐요, 고구마. 이게 다 먹을 거 준비해 놓은 거예요. 겨울 양식. 고구마 이런 건 많이 갖다 놨어. 자주 고립되는 지역이라 미리미리 장만해둬야 안심이 됩니다. 콩 같은 거 뭐 이런 거 잡곡 같은 거 이것저것 뭐 고사리 내가 뜯었어요. 이거면 겨울 나죠. 자, 유물에서 자. 헌데 마을 사람들은 다들 어디에 있는 걸까요? 여기는 눈이 왔다 보셨잖아요. 아프면 꼼짝도 못해. 그러니까 속초 같은 데는 병원이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속초 같은 데다 집인지 다 이제 농사 짓고 속초 시내 같은데 이제 집 하나 있으니까 이제 거기 가서 겨울 나고
그다음에 이제 봄 한 3월 달 되면 이제 집집만 다 올라오지. 금강산 남단 끝자락인 진부령의 흘리. 북녘 땅이었다가 한국 전쟁 후 수복된 지역입니다. 북쪽으로는 바라만 볼 뿐 넘어설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있죠. 60여 년 전 실향민들은 산을 개간해 밭으로 만들어가며 여기에 정착했습니다. 여름에는 채소 농사를 짓고 겨울이 시작되면 눈과 추위를 피해 대부분 도시로 나갑니다. 강원도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앞으로 강원도 산간 지역엔 15cm,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는 3에서 10cm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흘리에서 목장일을 했던 권영철 할아버지. 진짜 그지 내만 알게 쓴 거지. 매일 밤 일기를 써왔답니다. 이건 2010년, 13년도 거. 이거 10년도 거요. 종일 눈 오고 사. 그렇지 이제는 종일 눈 오고. 이게 3일, 그러니까 4일 연거푸 왔네 그냥. 폭설. 겨우 집에까지 와서 눈 치우는 거 포기하고 이제 눈 그치면 그만 치우겠다. 점심 먹고 또 한번 치우고 왔다. 정말 지겹게 눈이 왔다. 길가에 눈이 대충 뭐 녹았다. 눈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3월 말까지는 맘을 못 놔요 여기. 쉼없이 내리는 눈과 함께 흘리의 밤이 깊어갑니다. 산나무 동해바다에서 붉은 해가 떠오릅니다. 오염원이 없는 청정지역. 눈을 치우는 트랙터 소리로 하루가 시작되는 흘리입니다. 마을길이 뚫리자 간성읍을 오가며 두 집 살림을 하는 이장이 달려왔습니다. 가장 먼저 들른 곳은 비닐하우스. 됐어요. 이제 들어오기가 쉽죠. 피망 육묘장이라 그러는데 고소득 작물입니다. 이 피망이 전국에서 이 저 알아주는 데고 흘리 짐정 피망을. 그리고 이제 대개는 여기 대농 하우스 하시는 분들은 이 피망을 대농 하시는 분들은 거의 2, 3억씩 저 연간 소득을 올리고 있어요. 전체가 거의 피망입니다. 눈 속에 이런 보물이 숨어 있었네요. 17가구가 살고 있는 작은 마을에 비닐하우스만 1000동이 넘습니다. 소득이 좋다 보니 농사 짓는 젊은이들도 많아졌죠. 올 같은 경우에 날씨가 뜨겁잖아요. 날씨가 뜨거우면 야채가 안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바다하고 육지하고 만나는 지역이라 이제 강수량도 많고 가물었는데 가물지 않고 그래가지고
소도 진짜 오래 많았어요. 피망도 가락동 시장에서 70% 정도 좌지우지하는 데가 이 동네예요. 병충해에 약한 무와 배추 대신 피망으로 재배 작물을 바꾼 게 신의 한 수였습니다. 거기에 풍부한 물과 바람, 서늘한 기후가 도와준 겁니다. 피망 농사가 끝나는 10월 말이면 도시의 장마는 세컨하우스로 대부분 떠납니다. 하지만 도시 생활이 갑갑한 어르신들은 겨울에도 흘리를 고집하죠.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저기 서울서 오신 분들. 하나 봤어. 여기 차에. 그럼 어떻게 다녀요? 살피 있어요. 살피는. 그러니까 발효해는 요 정도로 살피 큰거 밟아버려. 통로에서 그 일을 했어요. 반백년을 흘리에서 사신 정한진 할아버지. 그거예요? 이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어때요? 옛날에. 지나온 세월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지금 이 동네 사람들이요. 노망들이 들어가지고 애부터 어른까지 전부 다 스키들 자격증 다 선수 저기 가르쳐 자격증 다 있어요. 여기 스키보다 상설됐고 여기서 전국체전을 매년 했어요. 11서단 그때 왔어요. 11서단. 이연수 여자 시합 이연수 배러 왔어요. 스키 부대. 눈 때문에 고생도 많았지만 눈 덕분에 자랑할 것도 많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스키입니다. 여기 한 몇 개 있는데? 하나씩 드릴까요? 하고 하게? 주실래요? 현이 줄까? 흘리 주민 전체가 스키 선수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죠. 저거는 저 옛날 스키예요. 버리려고. 저 방 안에 있던 게 지금 버리려고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썰매. 자격증이 있으시다고요? 예, 누구나 뭐 개라서나 다 있는. 인기 좋았어요. 이 집사람들 스키장에서 만났죠. 스키 타러 오는 아가씨는 다니었거든요. 그러지 마라. 그때 마을에서도 이렇게 대회를 가졌어요? 이제 아니 3회 될 거야 아마 그때가. 그리고 전국체전도 전국체전이라 그래가지고 예. 여기서 한번 했거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대관령 아니면은 여기 두 군데서밖에 눈이 안 워낙 많이 왔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1971년 진부령에 우리나라 최초로 스키장이 들어섰습니다. 주민대회가 열릴 만큼 스키 실력이 뛰어났던 흘리 사람들은 겨울이면 스키 강습을 했고 수입도 꽤 괜찮았죠. 정혜연 씨처럼 스키장에서 짝을 만난 총각들도 여럿입니다. 그런데 10년 전 스키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서울에서 가까운 스키장들이 늘어나면서 밀려난 겁니다. 외지인들은 모두 떠났고 흘리의 겨울은 적막하기만 합니다. 스키 잘 타기로 소문난 정혜연 씨 집. 속초 시내에 아내와 아이들이 살고 있고 혜연 씨는 겨울 내내 고향집에서 생활합니다. 55년 전 휴양차 왔다가 이곳에 정착한 아버지인 정한진 할아버지. 2년 전 아내를 먼저 보냈습니다. 농토가 이쪽에 있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 계실 적에는 왔다 갔다 하면서 출퇴근하다시피 했죠. 그러다가 어머니가 갑자기 안 계시는 바람에 제가 이제 주로 여기서 거주하고 있죠. 외롭진 않으세요? 뭐 얘를 몇십 년 사는데 뭐 이렇게도 안 해요. 혼자 자도 뭐 우리 문 열고 이제 잠그지도 않아요. 그대로 장을 잡고 자요. 혼자 자도 공기 나쁘고 차 소리에 뭐 아유 여기 저기까지 조용하지. 공기 좋지 물 좋지. 춥고 불편해도 고향보다 좋은 것이 없답니다. 근데 썰매 해가지고 나무 실어 날른다고 그래서 된 건데 가서 찍으려고. 그런데 나무 대신 할아버지가 올라탑니다. 동심이 잔뜩 묻어나는 산골에서의 생활입니다. 이른 새벽 조용했던 마을에 차들이 줄지어 들어옵니다. 아침부터 덕장에 일하신다 그래가지고요. 황태 덕장에 명태가 들어오는 날 인근 주민들도 속속 도착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고기 걸어야 되니까 이제 준비해야죠 이제. 흘리에서 처음 황태 덕장을 시작한 라흥수 씨. 저희들은 어쨌든 겨울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니까 뭐 어쩔 수 없죠. 눈하고는 뭐 어쩔 수가 없죠. 뭐 눈이 와야 뭐 황태한테는 보약이니까 어쨌든 간에 눈이 뭐 오는 게 좋긴 좋아요. 고향인 흘리의 기후가 황태의 안성맞춤이라며 도전장을 냈고 후배인 정원 씨가 여기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황태 덕장. 간주가 촬영해야 되는데 간주가. 겨울철 일자리를 찾아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진부령 오지마을은 활기를 찾았습니다. 이게 그런 거야 이게. 다 얼었잖아 이게. 이게 다, 일일이 다 뜯어야 되잖아. 이거 얼마나 묻어요. 쉬 떨어지지 않는 명태 한상. 아니 명태가 밤새도록 사랑을 하고 아직도 붙어 있다고. 얘들이 자기들이 안 되잖아. 명태가 황태가 되기까지 가장 큰 조력자는 하늘입니다. 찬바람을 맞으며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는 동안 눈의 습기가 통통하게 살을 불리죠. 그래서 흘리의 하늘은 참으로 고마운 조력자입니다. 덕장에 명태를 거는 일은 보통 한 달 동안 이어집니다. 이미 걸어둔 명태들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바람에 쓸려 떨어지면 눈 속에 파묻혀 찾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눈을 헤치며 고기를 찾아 다시 거는 정원 씨. 이 넓은 덕장을 혼자서 관리합니다.
이곳에 걸 수 있는 명태는 약 200만 마리. 돈으로 환산하면 30억 원이 넘습니다. 물론 고기 주인은 따로 있죠. 고기가 많이 떨어지나 봐요. 많이 떨어지네. 하루에 이런 작업을 한 2시간씩 해요. 2시간 매일. 이거 눈에 파묻히면 썩지 뭐. 잊어먹는 거지 뭐. 고양이나 산짐승들이 많이. 일단은 남들보다 하라 그러는 것보다 내가 솔선수범해서 하다 보면은 따라오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남들 보고 억지로 하라 그래서 잘 되면 본전이고 안 되면 내가 욕을 얻어먹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하다 보고 잘 되면은 사람들이 따라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는 게 낫겠더라고. 그러니까 남들 보고 처음에는 주민들 다 모아놓고 하다 보면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따라오질 않으니까 겨울에 추운데 뭐하러 일하냐는 식이니까 뭐 억지로 고생할 필요 없고. 그러니까 나는 노는 것보다는 더 좋다는 얘기지. 보통 여기서 이제 한 1억 7, 8천 나오면 그냥 쓸만큼 다 경비 쓰고 남는 돈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건 안정된 돈이 완전 월급쟁이식으로 하는 만큼 양만큼 돈이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황태 작업은 추울수록 잘 됩니다. 아래 동네보다 5도 이상 기온이 낮은 흘리로 명태가 모여듭니다. 이 조용한 동네에 숲을 벗고 너무 좋잖아. 이런 데도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고 좋지 뭐. 이 고성군 전체에서 일하러 오니까. 이때는 딱히 할 일이 없어요. 고성군에는. 농한기라 다 일 딱 끝나. 딱 끝나고 여기로 딱 맞아. 정원 씨 어머니도 바빠졌습니다. 덕거리가 시작되면 일꾼들의 식사를 챙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 돼. 저기 6명. 여기 10명밖에 나왔겠네요. 여기 10명. 절반만 내려보면 절반만. 너는 아침도 안 먹었잖아. 13명 정도 먼저 내려오고. 감사히 먹겠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꽁꽁 언 몸을 뜨끈한 국물로 달래줍니다. 뭐 줄라고 이렇게 집어서 이렇게 주면 연신 문 쪽을 바라보는 정원 씨 어머니. 아들은 오늘 또 점심 식사를 그르려나 봅니다. 서울에 있다 내려왔거든 얘도. 아버지가 혼자 농사일 못하겠으니까 회사에 있던 걸 데려 내려왔잖아. 그래서 지금은 내가 후회가 돼. 이런 산골짜기다 갖다 놓고 고생하는 거 보면 안 되지. 아침부터 일찍 나면 배고프지. 내가 들어오라니까 또 모래 싣고 가면서 갔다 오면 그랬더니 또 안 오자. 긴 겨울 동안 일만 하는 아들이 안쓰러워 곁에서 돌봐주는 어머니. 그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정원 씨는 끼니를 자주 건너뜁니다. 기다리다 못한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러 덕장으로 향합니다. 밥 못 먹게 생겼네. 그래 잠깐 먹고 가야지. 아유, 아이씨. 어머니의 타는 속도 모르고 아들은 밀려드는 트럭을 받느라 바쁩니다.
오라. 식사 안 하세요? 요거 부리고 차에 보내. 아니, 아침도 안 드셨다면서요? 안 먹어도 돼. 식사도 못 할 정도로 그렇게 바쁘신 거예요? 아, 차를 보내야 되니까 빨리빨리. 이게 숫자가 남한테 맡기지 못해 숫자를 정확하게 딱딱 부려서 숫자 파악을 계속 해야 되니까 이 모자라면 나중에 안 되고. 배고파. 우리도 지금 배고파. 식사 안 했어. 식사 지금 식사. 밥 대신 사탕으로 허기를 달래야 하지만 일하는 재미가 솔솔합니다. 명태 많이 사 먹으라고나 해야지 뭐. 명태하면 고성 명태라고. 네? 인천에서 일로 이사 왔어요. 언제 오셨어요? 아직 1년 안 됐어요. 3월 달에 왔으니까. 살기 좋아요. 인천이랑 어떻게 달라요? 여기요? 네. 공기 좋고요. 인심 좋고. 구경거리 많고. 차 없고. 술맛 좋고. 안주 많고. 일거리 많아서 좋고요. 청정지역이잖아. 아무것도 없잖아요. 먼지도 없고. 눈이 있으니까 먼지도 안 나죠. 깨끗한 동네에서 좋은 걸 생산하고 있는 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야. 좋은 국이라고. 내가 했으니까. 흘리에 황태 덕장이 들어선 지 10년. 더 좋은 조건을 찾아 명태 씨는 트럭이 밀려듭니다. 다 세워놔라. 돼, 이리 돼. 아, 부리지 마. 이씨. 저거 부려. 뭔가 문제가 생긴 모양입니다. 빠졌는데? 들어가지 못해. 힘을 못 쓴다고. 해가 나면서 눈이 녹아 진흙으로 변해버린 덕장 바닥. 트럭 바퀴가 빠져 애를 먹입니다. 대기 중인 트럭 기사들도 난감합니다. 용달차 30년 했어요. 다른 지역보다 여기가 좀 더 특이 지역이 좀 나빠요. 여기가 일하기가 눈도 더 많이 오고. 예년보다 기온이 높아 명태 거는 것도 한 달이나 늦어졌는데 오늘 또 날씨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정원 씨는 모래를 실어 나르며 어떻게든 길을 내려고 애를 씁니다. 날씨는 하늘이 하는 일이라 사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법. 그래도 올겨울 명태가 잘 마르길 정원 씨는 열정을 쏟아붓습니다. 하얗게 눈꽃이 핀 흘리. 이 모습을 매일같이 사진에 담는 최석철 할아버지를 또 만났습니다. 발도 찍으시는 거예요? 오늘도 카메라를 손에 꼭 쥐고 다니시네요. 난 지금 그냥 저를 뭐 잘 촬영하는 거예요? 네. 아이 나도 찍으세요. 자꾸 나도 한번 찍고. 아주 배경이 좋네 어떻게. 그럼 직업적인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취미삼아 이제 이렇게 동호회도 올리고 그렇게 여러 사람이 보는. 야 여기 좋대. 같은 길을 오가며 왜 매일같이 사진을 찍는 걸까요? 맨날 보는 풍경보다 틀려요.
여름대로 보면 봄대로 아주 여기 사람들이 좋아요, 장소가 여기가. 젊은 시절에는 산골이 지겹더랬습니다. 차도 없는 험한 산길을 걸어 다녀야 하고 맨날 고된 밤일만 해야 했던 고향. 도시에 나가 살다 다시 돌아와 보니 흘리만큼 좋은 곳이 없더랍니다. 이 봄철 되면 야상화가 진짜 그냥 흩어지게 피어나니 야상화. 이 동네 산지 50년 넘었죠. 50년 넘으면 53년 됐네. 사진이 그대로 나오니까 사실대로. 그 순간순간 경치를 담당하는 게 힘들더라고. 난 사진은 그냥 손만 꾹꾹 누르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거 아니더라고. 찍어보니까 찍을수록 좀 더 힘들어. 바람 소리가 심상치 않습니다. 권영철 할아버지 차가 길 위에 멈춰 서 있습니다. 오지 마, 거기 있어. 부부가 함께 속초 집에 다녀오는 길이랍니다. 그 얼음이 저기 해가지고 이 스노 타이어한테도 이렇잖아. 그야말로 빙판입니다. 예보에 없던 눈이 갑자기 내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체인을 감습니다. 저 밑에서는 비가 왔는데요. 그치? 비가 여기에 아이씨. 자, 하다 말해야 돼. 이거. 가만 있어봐요. 나 이런 거 처음 봤네. 아, 여기 이런다니까요. 아까 저 꼬대하고 여기하고 지금 제일 문제래요. 수십 년 오르내리면서 이런 상황을 종종 겪었던 할아버지도 당황스럽습니다. 아유, 신속하게 체인을 감고 그래 그만하게 다니지 난. 바퀴 주변에 모래를 뿌립니다. 조심스럽게 언덕을 오르는 차. 위험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세상에 나. 흘리에선 눈만 오면 고립된다는 말이 새삼 실감이 납니다. 무사히 집에 도착한 할아버지는 곧바로 설피를 신고 나와 길을 냅니다. 잠깐 외출하고 오니 무릎까지 쌓인 눈. 손님 오셨다. 서둘러 눈을 치운 이유가 있었네요. 전부 추위에 얼어가지고. 하마터면 눈 때문에 염소를 굶길 뻔했습니다. 추워서 땀.
제설 장비가 보관되어 있는 마을 회관 창고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파이프에서 물이 샌다는 겁니다. 이건 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쏟아져 내리네요. 지금 여기가 좀 동파돼서 이게 터졌거든요. 터졌겠지. 예, 저희가 지금 이게 틀어졌잖아요. 이게 다 얼었잖아요. 얼어서 그렇지. 예, 이게 얼었어요. 이게 다 지금 배관에 이 열선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걸 녹이질 않아가지고 다 얼어 터졌어요. 겨울에 낮에 꺼놔두는 게 낫잖아요. 아니에요. 안 돼? 겨울에는 여기는 좀 풀리는 항상 추운 동네라서 겨울이 시작되는 시점에는 항상 열선을 틀어주셔야 돼요. 차 못 나가면 또 어떻게 해? 한 30cm 온다 하던데. 여기 30cm 없고. 들어갈게요. 네, 수고했어요. 수고하세요. 천천히 가세요. 겨울에는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흘리. 폭설이 내리면 3, 4일씩 고립되는 일도 잦았습니다. 그래서 전국 최초로 들어선 안심회관, 일종의 눈 대피소입니다. 만오지 지금도 막 뽑았는데 그건 지지 않을까 이렇게 금방 쌓이잖아. 5까지 계속 줘요. 그러면 뭐 한 50cm 올라가. 나 못 가지 뭐. 이게 뭐 아들 이제 와야 가지. 이번 눈은 쉬 그칠 것 같지 않습니다. 눈에 갇힌 흘리. 고립을 피해 회관에서 밤을 보내야 하는 두 할머니. 그런데 노래를 부르는 여유를 보여주십니다. 하긴 눈도 때가 되면 그칠 텐데 걱정은 해서 뭐 하겠습니까? 권영철 할아버지 부부가 다정히 눈을 맞고 있네요. 염색했다. 아이처럼 즐거워하는 두 분이 참 보기 좋습니다. 이런 데서 사는 것도 행복하다. 어떻게 생각하면 행복한 거고 어떻게 생각하면 지겹고 그래. 아니, 지겨운 거는 하늘에서 하는 일이니까. 그럼 어쩔 수가 없지. 우리가 주어진 거니까, 그죠? 하늘에서 하는 건 뭐 비 오는 걸 막을 수도 없고 눈 오는 걸 막을 수도 없고 이게 사람 사는 순리가 그렇잖아요. 뭐 남 가게 그거 살겠다고 악착같이 쫓아가면 못 살고 내가 주어진 것만큼 이렇게 이제 걷어가면서 이렇게 그게 사는 게 이제 그게 삶이지 뭐 정말. 순리대로 사는 삶, 그게 행복이랍니다. 다행히 황태덕장에도 명태가 다 걸리고 찬바람과 흰 눈을 맞으면서 잘 여물어 갑니다. 흘리에 고마운 일자리를 만들어준 귀한 보물. 지구온난화로 더 높은 고지로 더 추운 곳으로 이동하고 있는 황태덕장의 특성을 파악하고 고향의 조건을 잘 알았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눈이 맞아. 눈이 계속 와요. 눈이. 그 기온이 낮으니까 눈이 오르고 딴 데 비 올 때 눈 오고 기온도 낮고. 그러니까 눈이 있음으로써 기온도 상승이 안 되는 거 이게.
이 얼음이야 얼음. 바닥에 항상 눈이 깔려 있으니까 눈 없는 동네보다 기온이 안 올라간다 그러고. 고맙네요. 날씨가 고맙죠. 남들은 힘들다 그러는데 여기는 그나마 날씨 탓에 고맙다고 혜택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바람이 없으면은 이거는 부패돼요. 부패된다고. 그때는 기온이 상승해 버리니까 안 마른 상태. 그 마무리가 바람이 해주는 거예요. 벽장. 그럼 여기 천혜 조건이라는 게 바람, 눈, 기온. 항상 좀 흐려 있고. 좋은 고향 두셨습니다. 그렇죠. 난 여기가 참 좋다라고 생각해요. 떠나고만 싶었던 고향 오지 마을이 보물이 숨겨진 기회의 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고향에는 어떤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까?